네, 안녕하십니까.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는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단원이에요.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단원인데, 자,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수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수를. 327이라는 거를, 자, 327이라는 숫자를 내가 12로 나누고 싶어요. 자, 12로 나누어 봤더니 그러면은 어떤 숫자가 나올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나머지가 나오겠죠.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자, 327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12로 나눕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숫자 여기에 2를 곱하면 2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87이죠. 또 한 번 우리는 여기에 7을 곱하면 얘는 84가 돼서 3이 남는다. 즉 이 자리에 27이 나오고 나머지는 3,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는 식으로, 얘는 수식이 아니에요. 합이나 차로 점점점 연결되어 있는 거는 그냥 표현법이고, 이걸 식으로 바꿔본다면은, 자, 327이라는 것은, 자, 12 곱하기 27,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표현합니다. 수를. 자, 이렇게 수를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식을 가지고, 어떠한 다항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다항식 A가 있는데 그거를 또 다른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자, 얘처럼 우리가 식이 될 텐데, 그 식이 먼저 어떻게 되냐 하면 A라는 것을 B로 나눕니다. 그러면 당연히 몫이라는 게 생길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B의 다항식에 차수가 있을 거예요. 이 B의 다항식의 차수는 이 나머지에 나오는 다항식 또는 숫자가 될 건데, 그 차수보다는 무조건 커야 됩니다. 같은 것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이 R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A는 B 곱하기 Q, 즉 나머지가 없죠. 나머지가 없어서 R이 0이면 그때 우리는 이 식은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을 어떻게 나누느냐? 다항식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여기 우리 책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나누는 방법을 우리는 연제법이라고 해요. 자, 이 연제법을 가지고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어떤 식을 해볼 거냐면은 x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을 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고 싶답니다. 자, 이렇게 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는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한다면, 무조건 방금 위에서 했던 이 부분, 이런 내용처럼 우리는 연제법을 사용할 거예요. 연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해서 나누는 겁니다. 계속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자, 식을 적어 본다면, 자, x 세제곱이고요. 자, 2차항이 없습니다. 2차항이 없으면 그대로 빈 공간으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1차항 3x, 상수항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나는 이거를 뭘로 나누냐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다항식을 나눌 때는 기준이 뭐냐면은 맨 앞에 있는 차수를 요 식의 처음 식의 차수, 개수와 차수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몇을 곱하면 x세제곱이 되느냐? 여기에 x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제곱들을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다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곱하면 x의 세제곱, 자, 곱했더니 마이너스 x의 제곱, 곱했더니 플러스 2x가 되죠. 자, 이거를 뺍니다. 자, 뺐더니, 자, x세제곱은 없어지네요. 뺐더니 얘는 x의 제곱이 나오고, 자, 3x에서 2x를 빼니까 플러스 x. 자,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요놈하고 얘가 나오려면은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 1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빼는 거죠. 빼봤더니 x제곱 날라가고 더하면 2x 더하니까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럼 바로 이 부분에 나오는 걸 우리는 몫이라고 하고요. 제일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나머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은,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자, x 플러스 1, 그리고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5다. 우리가 식으로 본다면 아까 이 부분이 a, 자 나누는 수 b, 이거를 제수라고 해요. 나누는 수 또는 나누는 식. 자 그리고 얘가 바로 목,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나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자 연제법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나누는 항이 2차로 나누는 1차로 나누든 이 연제법을 하면은 무조건 이 목과 나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했을 때 나누고자, 즉 제수가 다항식이 1차라면 똑같이 해도 되지만 얘네들을 다른 방법, 이제 오늘 하게 될 조립제법이라는 식이 있는데, 자, 이 방법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립제법을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식을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자, 2x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이라는 이 식을 나는 x 마이너스 2 이걸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궁금하다. 자, 이거를 우리가 연제법을 써도 당연히 나올 거고요. 연제법이 아닌 이제 새로 배울 이 조립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자,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잘 기억해 주세요. 먼저 개수만 가져옵니다. 처음 주어진 식의 개수만, 즉 2,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개수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칸을 벌려서 해주고 뭘 할 거냐면은, 자, 이 나누고자 하는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에요. 즉 x는 2가 되죠. 즉 2를 여기에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자, 밑에서 내려올 때는 그대로 더해요. 자, 2 그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정해준 숫자를 곱해서 다음 칸으로 넘깁니다. 그럼 여기가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똑같아요. 이제 더합니다. 7입니다. 그 다음에 곱해서 다음 칸으로 넘기자고요. 14. 또 더합니다. 11. 또 곱해서 다음 칸으로. 그러면 22. 또 더해요. 그러면 이 식은, 여기가 11이 아니라 9네요. 9. 자, 9를 곱해서 넘기면은 18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1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맨 마지막 거를 끊고요.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자, 거꾸로 우리가 올라갈 텐데 여기가 0차, 즉 상수항 1차, 2차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무조건 나머지가 되겠죠. 즉 얘네들을 우리가 식을 적어보면은 2차 2x의 제곱 플러스 그리고 7x 그리고 플러스 9가 될 거고 여기는 11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 놈을 우리가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얘를 나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얘네들을 우리가 식을 적어보면, 자,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이라는 식은, 자,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2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9 그리고 나머지가 11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조립제법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립제법의 가장 큰 장점은 자, 개수만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정말 빠르게 구할 수가 있죠. 연제법을 사용하면 하나씩 우리가 계산을 차근차근 하면서 이제 나머지까지 갔을 때 위에 있는 게 목, 맨 아래에 있는 게 나머지라고 한다면 이 조립제법은 이 공식이 굉장히 간단해서 목 바로 알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매우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장점이죠. 즉 계산이 참 빠르게 됩니다. 빠르게 계산된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이게 나누고자 하는 게 1차식만 가능해요. 1차식만. 즉 2차나 뭐 3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차식만 가능하다는 게 단점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나오면 1차식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조립제법으로 빨리 구하시면 되고 그리고 1차식이 아닌 경우, 2차식인 경우에는 우리가 연제법을 통해서 문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어떠한 다항식을 우리가 나눌 텐데 뭘로 나누냐면은 자, 어떤 fx라는 식이 요건데요. 자, 그 fx를 내가 요걸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는 자, 몫이라고 하는 것은 a분의 1 qx 여기에서의 식을 fx를 얘로 나눈다면 얘가 바로 몫이 되고 이 부분이 목, 이 부분이 나머지라고 하는데 얘가 이 식이 아닌 얘로 나눈다면 좀 다르죠.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몫은 자, 몫의 a분의 1을 곱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r입니다. 얘는 변하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건데 얘도 제가 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x의 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 x의 개수가 1이 아니라 1이 아닌 어떤 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는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1차로 이제 식은 1차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립제법을 해보면 자, 2, 5,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그러면 x는 2분의 1입니다. 자, 여기에 2분의 1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또 방법 자, 더합니다. 2 곱해서 다음으로 올려요. 1 자, 더합니다. 6 곱해서 다음으로 올려요. 3 더합니다. 2 곱해서 다음으로 올려요. 1 그 다음에 더합니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방법대로 해본다면 얘는 2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 얘가 바로 몫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로 나누었을 때 지금 목과 나머지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2x-1로 하면 몫이 2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봐봅시다. 자, 최고차항 곱하면 얘는 4x 제곱이 돼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2x 세제곱, 4x 세제곱이요? 근데 2x 세제곱이요. 그건 식이 달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얘는 x-2분의 1 얘입니다. 즉 x의 개수가 1 이게 의미를 하는 거죠. 즉 이게 나온 몫은 어떤 식으로 나온 거냐면은 얘를 나누었을 때죠. 즉 이거하고 얘가 연관돼서 자 x-2분의 1 그리고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 플러스 2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2가 공통이죠. 2를 빼서 이쪽에 넣어버린다면 얘가 2x-1이 되고 이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2가 되죠. 즉 얘가 바로 2x 나누었을 때의 몫이 된다는 거죠. 얘가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요 부분에서 어느 부분, 자, 요 부분만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게 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얘로 나누면 몫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a분의 1을 곱해줘야만 그게 정확한 몫이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자,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원래는 이 식이라고요. 이 몫은 얘로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거니까 이 몫에 있는 2를 빼서 나누고자 하는 식에 2를 넣어주면 그때 비로소 내가 구하고 싶은 몫이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면서 좀 한두 문제 더 풀면서 숙지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빠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 나눗셈 단원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